네, 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205페이지에서부터 시험 범위인 221페이지까지 내용을 마지막 수업 시간에 프린터물로 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교과서로 한번 짚어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8반, 9반, 10반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나머지 1반에서 7반까지 친구들도 영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자, 페이지는 205페이지고요.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킨 이후에 마치 자기네 나라 자국민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 문화를 계속해서 침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뺀다든지 아니면 일본어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말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나라 역사성이 매우 고여 있고 정체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전 과정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한 일본이 한국인은 일본어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는 1910년대부터 조선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모든 교육 용어도 사실상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어로 대화를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노력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민지화가 되기 전에 1907년도에 그때 당시 가장 소위 말해서 유명했던 국어 선생님이 주시경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글의 중요성, 한글의 연구와 보급 운동을 통하여서 조선어 연구회라는 것을 1921년에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8일 날 한글날을 쉬었었죠. 그 한글날을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회에서는 한글날의 시초가 된 각야날을 새롭게 제정을 했고요. 한글의 우수성, 한글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족문화를 어떻게 지킬지 등을 기록한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또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문자 보급 교재를 만들어서 문맹 퇴치 운동에 기여했던 단체가 바로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자, 이후에 이응노라든지 최연배 선생님을 통하여서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확대되고 개편되게 되는데요.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등의 내용 등을 제정했던 단체이고요. 또 우리말 사전 편찬에 기여해서 우리말의 어떤 표준어나 맞춤법 등을 이 사전에다가 정리하는 역할을 조선어 학회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한테 독립운동 단체로 지목이 돼가지고 1942년에 결국에는 해산 조치가 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만들어졌던 이제 우리말 편찬 사전도 전부 다 이제 일본에 의해서 불타졌는데 서울역의 데이터, 서울역에 있는 지하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남겨놓은 우리말 사전 원본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본을 후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오늘날 표준법이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를 일본이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리더들을 다 잡아갔던 사건이 1942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조선어 학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